자, 오늘은 2023년 11월 수능 분석 4번 문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함수가 나왔죠. 근데 함수가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3x가 나오고 x제곱이 나오고. 자, 이렇게 이제 함수가 두 개의 함수가 이제 나왔을 경우에는, 자, 여기 3x니까 직선이 되겠죠. 그죠? x제곱은, 자, 아래로 볼록한 곡선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지금 이제 x는 2보다 작은 거 하고, x는 2하고 2보다 크거나 같은 이 두 개의 그 범위에서 2보다 작을 때는 직선이고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곡선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것이 실수 전체의 집합, 자,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일 때 상수 A 값을 구해라, 그런 얘기인데, 자, 연속이라는 거는 뭡니까? 곡선이 이렇게 있는데 또 직선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끊기는 곳이 없다는 거죠. 끊기는 곳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이 끊기는 지점이 나오면 불연속이라고 그러죠. 불연속. 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돼요. 연속이니까 끊기는 곳이 없겠구나, 그냥 계속 연결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이제 3점짜리 문제지만은 되게 간단한 문제예요. 결국에 뭡니까? 2보다 작을 때는 직선이고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곡선이니까 쉽게 이제 문제를 보면은 직선이었다가 2가 되는 지점에서, x는 2가 되는 지점에서 곡선으로 바뀐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럼 이 지점이 끊겼느냐 안 끊겼느냐 그것만 확인해 보라는 얘기죠.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확인을 할 때, 자, 2를 기점으로 해서 2보다 작은 값에서 2보다 작은 값에서 2에 점점 가까워지는 값을 자극한 값이라고 그러죠. 자극한 값. 그렇죠? 그 다음에 2보다 큰 값에서 2에 점점 가까워지면은 요거를 우극한 값이라고 합니다. 우극한 값.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수학적인 기호도 중요하긴 한데, 그 수학적인 기호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본질이 아니고요. 핵심적인 원리는 요거예요. 자극한 값하고 우극한 값이 서로 일치한다는 얘기죠. 일치해야지 연속이잖아요. 만약 자극한 값은 위를 가리키는데 우극한 값은 밑을 가리킨다. 그럼 여기서 끊어지는 거죠. 그 연결이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불연속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수학을 접할 때 항상 그 원리를 우선적으로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그 기호라든지 공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거를 조금 더 이제 정형화된 방식으로 이제 풀라는 그런 의미로 서로 약속한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수학을 어려워하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자극한 값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우극한 값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그런 것들만 익혀놓으면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자극한 값하고 우극한 값이 서로 일치하면 되겠구나. 근데 여기에 또 이제 한 가지 더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은, 함수값. 즉 함수값은 뭐예요? 실제로 이 x는 2라는 값을 집어넣었을 때의 값, 또 x는 2라는 값을 집어넣었을 때의 값이 서로 또 일치해야죠. 그렇죠? 얘는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을 가리키는데 함수값이, 얘는 1을 가리킨다. 그러면 함수값이 다르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직선을 이렇게 갔는데 곡선은 여기서 시작해요. 이게 끊어지는 거죠. 불연속이죠, 불연속. 그렇죠? 자, 이 그래프는 이제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미리 그려놨는데요. 자, 직선이니까 3x-a니까
예를 들어서 A가 아니라 0이라고 가정할게요. 0이라고 가정하면은 자, 이 직선이 하나 만들어지죠. 그렇죠? 2를 집어넣으면 3이 나오고, 그렇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쭉 연결하면 여기 직선이 나오죠. 근데 A 값이 미지수기 때문에 다양한 직선을 그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기울기는 동일하죠. 3x라는 기울기, 그렇죠? 다양한 직선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요 x제곱 플러스 a도 a가 일단 0이라고 놓고 x제곱만 그려보는 거예요. 그럼 0을 집어넣으면 0이고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나 2를 집어넣으면 1, 1이 나오죠. 그렇죠? 2를 집어넣으면 4가 나오고 그렇죠? 근데 이 점들을 서로 연결해서 요 이차함수 곡선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근데 a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지수이기 때문에 다양한 이차함수를 만들어낼 수 있죠. 그렇죠? 근데 기본적인 패턴은 아래로 볼록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릴 수는 없죠. 그렇죠? 요게 계속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직선도 이제 다양하게 그릴 수가 있고 곡선도 다양한 패턴으로 요 위에서 아래로까지 다양하게 그릴 수가 있는데 요거를 이제 같이 접합을 하면은 어떤 그림이 나올지 그거는 이제 A 값이 이제 결정되고 나서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렇게까지 이제 그림을 그려가면서 문제를 풀면은 이 문제 오히려 10초 내에 풀 수 있는 문제를 뭐 10분, 20분 걸려서 푸는 것은 되게 비효율적인 거예요. 단지 저는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이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그리고 하는 거지 실제로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는 이런 것들을 이제 건너뛰고 핵심적인 걸 딱 파악해가지고 문제를 풀어내야 되겠죠. 근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3점짜리긴 하지만은 굉장히 그냥 주는 점수예요. 주는 점수. 이런 데서는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됩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어려운 문제들 있잖아요. 뒤에서 세 문제, 그렇죠? 뒷번호에서 세 문제가 가장 이제 어려운 문제인데요. 그 문제들을 풀려면 사실 기본적으로 이제 한 문제당 2분 안에 풀어야 되거든요. 2분 안에 풀어야 되는데 어려운 문제들은 사실 5분, 10분이고 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쉬운 문제에서 최대한으로 시간을 절약해가지고 어려운 문제 풀 때 거기에다가 이제 시간을 좀 더 할애를 해야죠. 그래서 솔직히 이제 저도 학생들한테 수학을 가르치지만은 요즘 수학 문제가 선생님이 이제 고등학교 다녔을 때보다 굉장히 난이도가 어려워졌어요. 수학을 가르치는 제 입장에서도 이런 문제는 학생들이 풀기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그런 문제들이 진짜 옛날에 킬러 문제라고 해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요즘 너무 학생들한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공부하는 것도 힘든데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도 해야 되고 또 내신도 신경 써야 되고 여러 가지 그 평가들을 학생들이 다 수행하면서 대학을 들어가고 또 뭐 사회생활을 하고 그렇게 이제 지금 우리 교육까지 그렇게 돼 있고 한데요. 너무 좀 학생들한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단순하게 좀 생각하거든요. 학생은 주어진 지식을 잘 습득해서 문제 잘 풀어내고 그걸 통해서 어떤 자신이 평가를 받는 그런 이제 시스템 속에서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것도 신경 써야 되고 저것도 신경 써야 되고 우리는 그렇게 하진 않았는데 우리 아이들한테는 그런 것들을 너무 강조한다는 거 그게 저는 조금 비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옛날에 고등학교 때 봤던 시험지들은요 어떻게 보면 이런 수준의 문제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원리만 알면 풀 수 있는 문제. 근데 지금 문제들은 그렇지가 않죠. 원리를 알아도 여러 번 꼬아야죠.
여러 번 생각해야 되고. 근데 진짜 지금 그 문제를 출제하는 분들이나 가르치는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도 그렇게 공부를 안 했는데 지금 아이들한테 너무 과도하게 어떤 지적인 유희를 가르쳐 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조금 이제 내용에서 좀 벗어나긴 했는데 선생님이 이제 말하고 싶은 요지는 뭐냐면요, 너무 문제가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가 지금 학생들이 풀기에 정해진 시간 안에 풀기에는 너무 시간이 부족한 그런 문제들이 되게 많다는 거죠. 물론 이제 선생님이 이제 그런 문제들까지 하나하나씩 다 주긴 하겠는데, 어쨌든 저는 이제 이런 식의 문제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수학을 포기하지 않는 아이들도 많이 생기거든요. 우리가 교육을 가르칠 때 되도록이면 하나라도 더 알고 그걸 통해서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돼야 되는데, 너는 안 되니까 그만해, 너는 안 되니까 포기해, 이런 식의 교육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도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야 돼요. 우리가 꼭 공부를 잘하는 애들만 받는 교육이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강의하는 그 목적은요, 단순하게 어떤 풀이를 해주기 위한 그 강의가 아니고요, 진짜 수학이 그렇게 어려운 과목이 아니라는 것을 좀 인식의 전환을 좀 시켜주고 싶어서 좀 이렇게 쉽게 원리를 들여가면서 좀 풀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 이후로 제 강의를 듣는 학생들은 포기하지 말고 쉬운 거부터 하나하나 풀어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렵지가 않아요. 자, 다시 한번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냥 참고만 하세요. 이 그림을 그리라는 게 아니고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직선이 계속 있죠. 그렇죠? 직선을 다양하게 그릴 수가 있죠. 다양한 직선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양한 직선. 곡선도 다양하게 그릴 수가 있어요. 다양하게. 이렇게. 이 중에 직선으로 이렇게 갔다가 2라는 지점에서 곡선으로 변환이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런 모양으로 변환이 될지, 또 이렇게 가다가 곡선이 이렇게 연결돼 갖고 이렇게 갈지, 그거는 모르죠. 그렇죠? 그건 모릅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이런 것도 있죠. 직선이 이렇게 가다가 곡선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갈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지점에서 만나느냐, 그건 우리가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그걸 이제 그걸 고민하라고 이제 문제를 낸 게 아니거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원리입니다. 이 원리. 자극한 값하고 우극한 값. 끊김이 없어야 된다. 끊김이 없어지려면은 자극한 값하고 우극한 값, 또 실제 함수 값, 서로 일치해야 된다는 거죠. 일치해야 됩니다. 이게 원리예요. 이걸 우리가 이제 자극한 값이니까 이렇게 리미트를 쓰잖아요. 그렇죠? 리미트. 2를 기점으로 마이너스. 그러니까 2보다 작은 쪽에서 2에 가까워지는 그 값을 의미하거든요. fx. 우극한 값. 리미트 x는 2 플러스. 그렇죠? 요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기호를 쓰니까 이런 데서 이제 학생들이 어려워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익혀놔야죠. 리미트 x는 2 마이너스, x는 2 플러스. 그 다음에 리미트가 없으면 함수 값이에요. 이건 뭡니까? x 값 대신에 2를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y 값이죠. 그렇죠? 이거 얘가 y예요, y. 저 y가.
근데 이 원리만 좀 제대로 알면 된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패턴으로 이제 그림이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그림으로 나올 수도 있고, 또 이런 그림, 곡선이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 이렇게 연결돼 갖고 갈 수도 있고, 그렇죠? 이 그림하고 이 그림하고 같은 거네요, 그렇죠? 자, 어쨌든 어떤 그림이 나오든지 간에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자, 이제 이걸 지우고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의 좀 딜레마가 빠질 수가 있어요. 선생님, 여기는 x가 2는 포함하지 않잖아요. 여기는 2를 집어넣을 수 있는데 여기는 2를 집어넣으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원리는 뭡니까? 연속이라는 거예요. 연속. 지금 무슨 얘기야? 연속이려면은 여기다 2를 집어넣어도 이 값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렇게 얘는 2를 포함하지 않고 얘는 2를 포함하는 걸 이제 나온 이유는 아직은 이제 연속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얘기해 주는 거고요. 연속이 되려면은 A 값이 뭐가 돼야 되느냐. 그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풀어나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극한값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얘가 2에 가까이 가는 값이지 2보다 작은 값에서 마이너스 1, 0, 1 이런 식으로 해서 2에 점점 가까워지는 값이지 2를 집어넣으라는 건 아니거든요. 이 우극한값도 마찬가지입니다. 2에 가까워지는 값, x가 2에 가까워질 때 이 fx가 어떤 값을 갖느냐, y가 어떤 값을 갖느냐 이걸 얘기하는 거지 2를 집어넣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만 좀 잘 이해하시면 되고, 요 2는 뭐냐면은 실제 2를 집어넣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극한값하고 함수값하고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얘는 2에 점점 가까워지는 값이에요. x가 2에 점점 가까워질 때 y 값은 어디에 가까워지느냐 그걸 의미하거든요. 한번 볼까요? 자, 리미트 x가 2 빼기 1일 때, 즉 작은 값일 때 3x 플러스 a가 되죠, 그렇죠? 이 범위 안에서는 이 값을 가지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우극한값 x가 2 플러스일 때, 자, 요거는 x 제곱 플러스 a가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함수값 어떻게 될까요? f2니까 일단은 여기 2를 포함하니까 요 값에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4 플러스 a가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요 작한값도 이제 계산을 해줘야 되겠죠. 자, 이 함수에서 x가 2에 가까워질 때 극한값이니까 2를 집어넣으면 6 플러스 a가 되죠. 요거는 쉽게 말하면은 x가 2를 집어넣었을 때 그 극한값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한값이 이제 6 플러스 a가 나온다는 거고, 요거 이제 하고 여기다 2를 집어넣어갖고 4 플러스 a가 서로 같아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요 우극한값하고 함수값하고 똑같이 나왔죠, 그렇죠? 왜냐면 연속이니까. 연속이 아니면 이런 문제가 나올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선생님 여기 잘못 봤네요. 마이너스 a죠, 마이너스 a. 자, 그럼 두 식을 연립하면은, 자, 마이너스 a를 이쪽으로 보내면 2a가 되겠죠, 그렇죠? 4를 이쪽으로 보내면 6 빼기 4, 2가 됩니다. 그래서 a는 1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10초 안에 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리를 이해하는 사람은 선생님이 이제 정확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냥 2를 x값 대신에 2를 집어넣고 x값 대신에 2를 집어넣어 가지고 서로 연립을 하면 된다는 거죠. 자, 잘 이해되셨어요? 자, 선생님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쉬운 내용이지만은 여러 가지 이제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설명을 좀 길게 했는데요. 중요한 거는 되도록이면은 쉬운 문제는 다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정확하게 풀어야 되고요.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